이재명은 오늘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벌이고 나오는 중에 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어요. 그리고 헬기로 급하게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이제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정치인 테러 사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테러를 당했던 일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러는 중범죄입니다. 굉장한 후진국형 범죄고 반문명적 범죄입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테러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지형을 마구 흔들 수도 있다. 그래서 민심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더 깊은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새해 첫 허민의 뉴스쇼인데요.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들 하죠. 마치 푸른 창공을 청룡이 날아오르듯이 여러분의 한 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성취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허민의 뉴스쇼 분석은 충격적인 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벌이고 나오는 중에 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어요. 그리고 헬기로 급하게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이제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테러, 이거 안 되죠. 정말로 이 테러는 반문명적인 행위고요. 반민주주의적 행위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말살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의 피습에 대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긴급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조치, 그 다음에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상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조속히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피습의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7분경 행사장 주변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제 부지 행사장 주변에서 마치 지지자처럼 이제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에 이제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거기에는 이제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구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게 개딸 중에서 정말 극렬한 이재명 지지자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그러면서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이재명에게 다가서고 취재진들을 뚫고 일문일답 중이었으니까요. 뚫고 다가서자마자 갑자기 한 20-30cm 정도 되는 흉기를 꺼내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제 목을 노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제 범죄 심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보통 얼굴을 겨냥할 때는 이제 원한에 의한 이제 응징, 겁을 주기 위한 행동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목이나 심장을 겨루는 거는 이게 적의를 갖고 이 사람을 결단코 해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 같고요. 이재명은 그 피습 당하자마자 곧장 바닥에 떨어졌고 약 10분간 그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이제 구급차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범인은 범행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행사장 요인이 있는 행사장이니까 이제 경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찰들에 의해서 곧 제압을 당했다고 하는데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을 해서 부산대병원 이제 외상센터로 갔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지금 의식이 있는 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곧장 연행이 됐는데 지금 어떠한 질문에도 함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피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강조를 했고 신속한 치료, 그 다음에 지원, 진상 파악을 관계당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2024년도 증권 파생 상품시장 개장식, 그리고 2024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 그 와중에 보고를 받고 긴급하게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 여당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도 긴급 회견을 열어서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전말을 밝혀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좀 각을 세우면서 소위 반명 진영의 이제 보스로 떠오른 인물, 그리고 대선 주자급 인물이기도 하고 조만간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재명의 새해 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잡은 행사였는데요. 어저께 1일 오전에 당사에서 새해맞이 담배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제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가서 김대중 대통령, 즉 DJ 묘역을 참배했고,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와 함께 일행이 같이 좀 늦은 점심을 먹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일정이 이제 어저께 부산에서 1박을 하고 최대 현안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에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거기서 또 이제 점심을 같이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테러를 당한 거죠. 취재한 바로는 이제 원래는 1일 어저께 하루에 소위 그 담배식과 DJ 묘역 참배, 그리고 또 봉화마을 노무현 묘역 참배,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까지 전부 소화할 일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왕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뜨거운 현안 아니냐. 그래서 이왕 내려가는 거 부산에서 1박 하면서 가덕도도 들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1일 어저께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오늘 예방하는 걸로 해서 1박 2일 일정을 좀 소화합시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일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제 불발로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 민심이 이제 여러 가지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야당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지원을 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부산 민심도 좀 좋아질 거고, 그것이 이제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일정을 변경했다가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변을 당했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때마침 오는 1월 6일 나흘 뒤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 6일 지나서 1월 7일 요 일주일을 김대중 주간, DJ 주간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부산이 움직이면서 내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다. 민주당의 말하자면 정통성 있는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홍보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낙연 신당 이런 것들이 돌출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바로 이 소위 정통성 계승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세워서 좀 불식시켜 보려고 했던 그런 행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립 서울현충원까지 가서 DJ 묘역만 참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심지어는 2000년대 3, 40년 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던, 그리고 오랫동안 야당의 그 같은 지도자였던, 그리고 양김 시대를 이끌었던 민주화운동의 지도자 김영삼 대통령의 묘역도 있었는데 굳이 김영삼 대통령 묘역은 참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거는 이제 역시 나는 이제 DJ 김대중의 적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 행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은 김대중 즉 DJ 묘역만 참배를 했다. 이거는 현충원을 국민 분열의 장으로 만들
그런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내가 김대중 대통령의 승계자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 테러 사건 뭐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테러를 당했던 일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박근혜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06년 5월 20일입니다. 2006년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고요. 그때 지방선거가 5월 31일 날 치러졌기 때문에 약 열하루, 10여일 정도 앞두고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의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후보의 선거 지원을 이제 유세를 하던 중에 이제 어떤 괴한이 접근을 해서 느닷없이 이제 커터칼을 꺼내 아주 얼굴에 휘둘렀죠. 그래서 아주 깊이 상처를 입혔던 상해 사건인데 그 이후로 어쨌든 그 테러 사건에 대한 어떤 역풍 때문인지 또는 동정 때문인지 그 한나라당이 압승을 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16석 중에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오선시장을 당선시킨 것을 포함해서 무려 12석을 차지했고요. 기초단체장도 230석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155석, 네, 그리고 민주당이 20석, 열린우리당이 19석, 그리고 국민중심당이 17석, 무소속이 29석. 한나라당이 뭐 굉장한 압승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러는 중범죄입니다. 때로는 이게 뭐 중상해 혐의지만 살인미수일 수도 있고요. 굉장한 후진국형 범죄고 반문명적 범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더구나 이 테러는 선거 지형을 마구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 기간 동안 형성됐던 민심을 왜곡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도 또 하나의 우려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까 그 피습 사건 직후에 깨어나서 대전은요 라고 했던 사건인데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2006년에 지방선거 때 전반적인 이제 그 우세를 점하고 있었는데 대전시장 선거만큼은 한나라당이 열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홍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고 이제 그 한나라당 소속의 이제 박성효 후보가 열세였는데 그때 해저됐던 말이 대전은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테러를 당한 박근혜가 병원에서 깨어나서 한 1000마디 대전은요? 대전 판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독신의 미혼 여성 정치 지도자가 그 얼굴에 깊숙한 커터칼 테러를 입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깨어나서 1000마디가 내 얼굴 괜찮습니까? 가 아니고 대전은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민심이 감동을 해서 대전시장 염홍철 저쪽 후보를 누르고 박성효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고요. 물론 저 선정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또 박근혜 측에서는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테러가 선거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테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자체로 중범죄이고 반문명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특히 테러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지형을 마구 흔들 수도 있다. 그래서 민심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더 깊은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